안녕하세요. 이상중입니다. 여러분, 이번 컨텐츠는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의민스러운 인사 방식과 덧붙여 좋은 후보자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가 되려면 남들보다 독파하는 수준을 넘어 월등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단순히 머리 넘어 배운 지식이 아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 신입 장교들이 처음 임관했을 때 다들 처음에는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선 배웠지만 군대라는 이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입 장교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는 전혀 다른 군생활을 하고 장병, 간부들과 구르면서 갈등과 마찰을 겪고 또 군대 짬밥을 먹으면서 군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닫고 군대 내부의 잘못된 점과 잘한 점을 하나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인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제가 군인의 예를 들었지만 이렇듯 특정 분야에 정통하려면 그 특정 분야에 오랜 기간 업무를 보면서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가로 예를 들어서 국가에 치환을 하자면 한 나라의 장관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분야에 오랫동안 몸을 담으면서 스스로 느끼고 깨달으면서 고수가 되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 두 명이 바로 조국, 윤영선입니다. 먼저 조국, 비록 일주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지만 초강경의 수를 두어 법무부 장관으로 역임되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국은 사법고시 합격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검사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법학 쪽 교수를 지냈다고 하나 실제로 검사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검찰개혁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이치인가 싶습니다. 검사로서 10년,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국은 그런 경험이 전무합니다. 검찰 수사기관에 몸담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인사를 강행한 문정부의 행동이 석연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윤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의 커리어는 MBC 기자가 전부이고 이후 국회의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기자를 절대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자도 정말 되게 힘든 직업입니다. 중소기업과 기업의 내부에 들여다보면서 오랜 시간 일을 하며 지낸 사람만이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꽉 막힌 규제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시각도 기업에서 일을 해본 사람과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윤영선 장관은 실무적으로 기업에 발을 담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국가 경제에 너무 중소한 중소기업 벤처부에 앉혀놓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인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은 여러분께 달려있고 이 총선에 따라 내 지역, 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당을 보시고 뽑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고 내 지역의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후보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